글로벌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쉬어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월요일 같은데 금요일인 시장이죠. 이 속에서 양대 지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플러스를 좀 어느 정도 반영하듯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두 프로께서는 과연 메이저 수급 주체의 사자 종목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BB센터 이청원 PB,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나란히 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요. 그리고 완성차단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늘 유독 강한 거 2차전지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와 놀라게 하는 에코프로머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 보겠습니다. 탑10 중에서도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확인되는데 반도체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청원 PB님, SK하이닉스 오늘 또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도 나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HBM 수량 늘어날 거고 그리고 가격도 상승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4만 원까지 상향할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20만 원 언더에서 움직이던 SK하이닉스는 어느덧 20만 원 위를 다시 회복시킨 상황. 삼성전자는 글쎄요.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발언 이후에는 지금 7만 7천 원 라인대만 유지하는 구간에서의 플레이가 보입니다. PB님. SK하이닉스 쪽으로 확실히 오늘 강합니다. 6%대 상승이니까요. 결국에는 1등에 집중하는 시장인 걸로 우리가 결론 내려봐야 되는 현재 구간일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지 않나 그리 보여지고요. 적어도 동사의 주가가 5월 29일에 기록한 21만 원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저 또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오늘 24만 원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동사에 대한 실적 전망이 나아지는 것과 동시에 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반영된 가격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핵심은 지금은 우선은 HBM이 역시나 키입니다. 현 시점에서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약 14% 정도 더 많은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 정도, 적어도 수요가 공급을 소폭 상회하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HBM에 대한 공급은 현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월등히 많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삼성전자는 거기에도 현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운드리 쪽에서도 TSMC와의 협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원활한 설계와 원활한 생산 그리고 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지금 묻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도 지금 괜찮은 거죠. 어제 ECB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고요. 덕분에 올해 9월 기준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또한 확률 또한 57%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우호적인 주식시장의 이러한 환경과 동사의 실적 그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24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 주가는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닐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말 그대로 시간만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있어서는 HBM 넘버원의 강자 그대로 보유 관점 튼튼하게 열어주셨고 오늘 나왔었던 24만 원 목표가에 있어서도 견고한 흐름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SK하이닉스 살펴보면 사실 한미반도체 좀 띄워주시겠어요? 한미반도체 움직임도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나 싶었는데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더 강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는요? 오늘 분명히 오전에 수주 공시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르려나 싶다가 전거래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내려왔고 오르려나 싶더니 다시 내려오고 지금 뭔가 사자라기보다는 이 정도 올랐으면 팔아야지 라는 생각이 더 강한 한미반도체인 건가?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수주 공시는 충분히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세요, 임 대표님. 그렇죠. 이 정도 어느 강세면?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계속 이제 우상향을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SK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수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HBM3가 지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계속 발주는 이제 장비에 대한 발주는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뭐 1,500억 정도 이제 발주를 했는데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건 한미 반도체가 과연 지금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외에 삼성전자와 과연 거래 관계를 틀 수 있느냐 여부를 이제 관심을 네.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삼성전자와 거래를 튼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듯이 하나정밀화학이 그쵸. 지금 TC 본드를 지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뭐 시범 납품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양사 간의 기술 격차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향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TC 본드 시장에서 일단 독점적인 지위에 대한 부분이 좀 의구심을 시장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상승은 좀 제한될 가능성은 뭐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독점적 지위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상황에서 결국 상방 모멘텀은 추가 고객사의 확보라는 점에 있어서 한미반도체는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정도 한 17만 원 그리고 16만 원 이 라인대에서 움직이게 될지 한미반도체는 쭉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우리 이거는 임 대표님께 먼저 일단 들어볼게요. 그 미국 규제 당국에서 독점에 있어서 뭐 검사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GPU 시장의 80% 이상을 엔비디아가 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내 투자 여건에 좀 리스키한 요소라고 보세요? 일단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회사와는 좀 다르게 이게 기술이 특출나기 때문에 지금 독점 현상이 발생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회사를 뭐 독점하고 있다라고 해서 부분을 나눌 수 있느냐라고 보기도 좀 그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하지만 그렇게 영향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리스크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네요. 그럼 액분은 어떨까요? 사실 액분에 있어서는 국내 반도체 수급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또한 있어서 이 부분은 이청원 PB님의 얘기 들어볼게요. 실제로 미국은 액분 후에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기대하고 엔비디아 주가도 오르는 건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떤 관점이십니까?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동사가 2021년에도 4대1 액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1개월 뒤에 주가는 12% 정도 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기업 가치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집이 가벼워졌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자금 유입의 속도를 조금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이론만으로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액면 분할이 기업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행태, 그에 따라 주가는 얼마든지 오를 수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한번 보시면 말 그대로 거침없습니다. 네. 사기만 하면 거의 다 오를 겁니다. 그런 기대 심리가 이렇게 잔뜩 깔려 있는 상황이고 동사가 보이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과 또 실적 그 모든 것들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액면 분할은 오히려 주가 상승의 기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에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섹터가 개선되었고 덕분에 시장도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나 시장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호재로 혹은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주식 분할에 있어서의 움직임도 앞으로 주가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는 영향. 과거에 엔비디아가 분할했었을 때, 애플이 분할했었을 때 다 일제히 시세는 우상향을 그려갔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챙겨볼 건데 근데 임 대표님 또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게 젠슨항 CEO가 지분 매도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그
보도 또한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내년 3월까지 뭐 매도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점검하세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이 부분은 되게 벌벌 떨잖아요. 네, 일단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 관련된 열풍이 쉽게 이제 그러니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뭐 주가에 뭐 액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액분했을 때마다 이제 주가는 그러니까 이게 액분했다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액분하는 시점에 그 업황이 좋은 상황이면 계속 상승을 했었던 게 지금 액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제 잭스만 CEO가 이제 일부 지분을 이제 매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도래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 지분을 매각한다라고 해도 뭐 모든 지분을 다 매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필요한 수량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매각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뭐 물론 열어놓고 보셔야 되긴 하지만 그 부분이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면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두 분 말씀 종합해보면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엔비디아 쭉 가면 당연히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그리고 그 하단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소부장이든 다 기회 요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도 하이닉스가 잘 가는데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하이닉스 향 밸류체인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을 필두로 한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그럼 이걸 놓고 어디에 좀 더 우리는 포커스 전략을 맞추면 좋을까 궁금한데요. 일단 임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대장주로는 뭐 삼성전자가 아니라 SK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밸류체인 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이게 통과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라는 게 시장의 관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시장 분위기상으로 보면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시점까지는 일단 SK를 보고 계시다가 네, 상황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옮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인이 됐다 하고 나서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봐도 늦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얘기해도 괜찮을까 싶은데 그러면 우리 이정우 PB님은 어떠세요? 삼성전자 향이 더 괜찮다고 보세요? 아니면 SK하이닉스 향이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괜찮다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가 역시나 지금 주가가 잘 가기 때문에 그 밸류체인 또한 아래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더 받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그래도 둘 다 수혜를 받는 기업도 역시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삼성, 거기에 마이크론까지 모두 다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둘 다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선은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옳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일치가 되네요. 여러분 SK하이닉스 쪽이 아무래도 주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쪽 향 위주로는 계속해서 시세를 끌어가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의 다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4번에 에코프로 머티 확인되고요. 8번에 포스코 홀딩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요. 전 거래일에서도 마찬가지만 특히 기관 쪽 오늘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까지 확인됩니다. 2차 전지 수급은 확실히 들어왔다라고 느껴지는 게 3, 4거래일 연속해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전 거래일에도 이야기 나눴었던 바 있는 우리 임 대표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도 확인해 볼게요. 조금만 더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가 우리가 전 거래일에 내렸던 결론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까지 이 정도의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저희 다시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이제 전구체를 만들죠. 그쵸. 네, 그거 관련돼서 뭐 지금 이제 5월달 이제 양극재 수출 금액이 이제 단가가 이제 올라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월 그러니까 하순서부터 지금 다시 리튬, 니켈 가격이 다시 하락세를
추세를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6월 달에 다시 수출 금액이 낮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기적인 그 모멘텀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가형 그 전기차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기아 같은 경우도 EV3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만큼 이런 이제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2차 전지의 판매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중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 내에서의 그 전기차의 판매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주가가 뭐 올라간다, 이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대세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대세 전환 여부는 확실하게 전기차의 판매 증가세, 특히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눈에 보이는 그런 시점까지 기다리셔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살짝 보수적인 관점은 유지하고 계시네요, 임 대표님. 네, 그렇죠. 2차 전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겠다. 그러면 이정원 PB님 의견 들어볼게요. 에코프로 머티가 말씀드리는 순간 상한가 진입을 했거든요. 2차 전지단에서 어쨌든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또 의미 있게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기관이 또 연일 이쪽에 자금을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매수 괜찮아요? 최근에 그런 보면은 사실 저도 빨리 매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요? 막 들긴 합니다만 조금만 빠질 게 냉정해질 없어 보이는? 필요는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기타 크게 두 가지를 조금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5월 기준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력 15개 분목 중에 11개는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딱 4개가 안 좋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습니다. 아직까지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업황 개선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장기 계약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유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 대략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기업들은 공장을 증설을 하거나 신설을 하거나 캐파를 확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맞추어서 완전히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라든지 셀 업체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어느 정도는 지금 묻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저처럼 너무 끌려서 혹해서 매수에 참여를 하기보다는 잘 가는 섹터 지금 있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들고 움직임이 나온다는 점에서 다른 섹터를 저는 조금 더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으로만 보면 사실 매수를 부르는 유혹을 하고 있지만 아직 업황으로 봤을 때는 다른 쪽에서 시세 줄 수 있는 곳에서 조금 더 시세 즐겨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쪽 시세 나오고 있는 쪽이 사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무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알테오젠 한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무섭게 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30만 원 선이었잖아요. TP 최상단이. 진짜 그거 뚫을 기세로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6만 9천 원 고점 라인이 나오고 있고 현재도 굉장히 26만 7,500원대에서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트렌드는 정맥 주사가 아닌 이제는 SC 제형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기술력 독보적인 알테오젠이 부각을 최근에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두 분의 의견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이정원 PB님, 알테오젠이요. 네. 솔직히 30만 원 간다 생각하고 지금도 진입이 가능한 걸까? 그러니까 사실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동사가 제 기억에 2월 정도의 목표 가격이 30만 원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설마 그렇게 가겠나 했는데 지금 진짜 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월과 5월 동사의 주가가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잘 겹친 뒤에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이 지금 훼손되었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의 경우 독보적인 플랫폼 키투르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혈관 주사 약물을 이제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이 너무나 높게 평가받고 있고요.
내년 그리고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판매액에 대한 그 로열티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작게는 수천억이고요. 많게 보면은 한 2조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동사의 주가가 반영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반영이 될 부분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30만 원까지 지금 가격대 기준 이제 한 12%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예. 당장 바로 갈지 아니면 조금 눌리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3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결코 안 될 가격은 아닐 것이다. 그리 보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6월 기준으로 말 그대로 시장의 주인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피크를 찍은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매수를 어느 정도는 하고 기다려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 물려도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끌고 가보자 정도로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임 대표님,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한 3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 간다고 목숨 걸기는 조금 아까운 것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네, 임 대표님 그쵸. 의견 어떠세요? 일단은 뭐 관심 있게 계속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이제 SC 기술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머크가 갖고 있는 기투르다라는 그런 이제 의약품의 시장 규모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이 이제 SC 제형으로 이제 변환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상당히 SC 제형에 따른 로열티 수입이 알테오젠에 상당하게 큰 영향을 미칠 건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연 그때 그 관심사항 과연 얼마만큼의 제형이 SC 제형으로 만들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쉽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30만 원, 뭐 언저리까지 뭐 충분히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를 추격해서 매수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일단 조정받을 때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어떤 조정 시 이제 저가 매수하는 방식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물리더라도 끌고 가느냐 아니면 조정 시 우리가 한번 매집을 해보는가, 이쪽으로 좀 전략은 가려지는데요.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맞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이창원 PB, 임순재 대표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